자, 그러면 클라우드 마지막 단원 13단원 해볼게. 자, 우리가 항상 방학 때 이제 계획을 짜고 그거를 이제 개학 전에 이제 완료를 다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번 방학 때는 이제 두 권, 그러니까 그래머 클라우드랑 공통문이라는 이제 독해책을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공통문은 안산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좀 못하고 뭐 이제 연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방학 때 이제 그래머 클라우드 정도만 이제 끝내는 걸 목표로 삼았을 거야.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책을 한번 끝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 대신에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이제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이제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너네가 의미를 두면 되는 거야. 이제 특히나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보통 너네가 이거 위에를 보면서 풀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그냥 그 책을 버리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보거나 너네가 책을 보고 나서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너네가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거 보고 밑에 풀고 이거는 그냥 뭐 오픈북 해가지고 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뭐 도치라는 걸 배웠어. 도치라는 걸 너네가 이제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너네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밑에 내용을 풀면 잘 풀려. 왜 잘 풀리냐면 위에 보면서 풀면 잘 풀리는 거야. 위에 보면서 풀면 잘 풀려. 자, 근데 뒤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 풀려고 하면 또 잘 못 풀어. 그건 왜 그런 거야? 전체적인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어떤 특정 부분을 너네가 잘 푼다고 해서 그게 너네가 이미 다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위에 보면서 푸는 거야. 그거 그냥 위에 개념 보고 그냥 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다 정립을 하고 개념 이해를 다 한 다음에 푸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니? 마지막 단원이라서 이제 잠깐 인트로를 좀 얘기를 했고, 자, 오늘 거는 사실 이제 뭐 이제 특수구문, 뭐 부가구문, 뭐 도치, 화법 전환 이렇게 좀 짜잘하게 남는 것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볼게. 자, 수일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동사를 쓸 때 이 동사를 수를 맞춰준다는 개념은 앞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동사의 경우에 주어가 단수일 때는 is 쓸 거고 복수일 때는 are 쓰는 거지. 이게 수일치야. 되게 간단해.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 수능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 확률이잖아. 그런데도 되게 많이 나와, 실제로. 이번에 뭐 수능 특강 같은 데서도 문제 풀면 이제 보이겠지만, 이제 어법 판단 이런 데서 is나 are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 자, 그만큼 중요하다. 자, 어쨌든 주어가 이런 형태의 케이스로 나오면 얘는 복수처럼 보일지라도 단수 취급을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있잖아. 뭐 이제 every나 each 같은 건 단수 취급, 뭐 everything, everybody 단수 취급,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단수 취급, 그리고 나라 이름 중에 S가 붙은 나라들이 있어. 뭐 이제 네덜란드 뭐 이런 거 있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나라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과목이나 학문명에도 뭐 mathematics, 뭐 physics 뭐 이런 것들 S가 붙은 이유는 그냥 과목이기 때문에 붙은 거야. 그래서 그냥 S 붙여준다. 단수 취급. 그리고 the number of 복수 명사를 쓸 때도 주어는 the number of the number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들 있지. 뭐 몇 킬로그램, 뭐 몇 킬로미터 이런 것들도 단수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네가 머릿속에 뭐 내가 설명할 건 따로 없고 그냥 너네가 이제 잘 정리를 해줬다가 언젠가 나왔을 때 이게 단수구나라는 걸 정립하고 머릿속에 정립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언제냐면 both A and B나 A and B 같은 접속사 나왔을 때, 그리고
복수명사. 항상 쌍인 것들 있지? 뭐 신발, 바지, 뭐 안경 이런 것들. 그리고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뒤에가 주어야. 아까 the number of는 the number of 자체가 주어였지? 근데 얘는 a number of이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마지막에 더에다가 형용사 붙으면 얘는 뒤에 그냥 people이 생략됐다 보면 돼. 그러면 the rich는 the rich people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역시나 복수가 되겠지.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랑 복수 취급하는 특정한 케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너네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수일치 중에서 이런 게 있어. 여기 봐봐. 자, 원래 우리가 A of B의 주어를 쓴다고 했을 때 이 of는 전치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해석할 때 이렇게 하지. B의 A 이렇게 가지 보통. 이렇게 가면은 주어는 B인지 A인지 구분을 할 때 B의가 주어야 A가 주어야? A가 주어겠지? 그렇잖아. 자,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The title of the book 이렇게 썼을 때 책의 제목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책이 주어야 타이틀이 주어야? 타이틀이 주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A of B 구조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보통 A를 주어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보통 일반 명사가 나왔을 때. 자, 그런데 A of B에서 A가 이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는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보통 A of B에서는 of B 자체가 수식어기 때문에 A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A 명사가 수량을 나타내거나 부분을 나타내는 뭐 분수, 뭐 소수, 뭐 대다수, 약간, 절반, 뭐 4분의 1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뒤에 명사가 주어다. 그래서 여기 뒤에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수일치를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부분사가 앞에 뭐 수량이나 이런 부분사가 앞에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밑에 팁에다가 또 B에 일치시키는 경우들이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그냥 위에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정해놓고 정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를 최대한 안 보면서 푸는 게 많이 도움이 돼. 자, 네 번째 시제일치. 자, 우리가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야. 원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한 번이지. 그럼 시제를 뭔가 일치시키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이 동작의 시간만 정확히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시제일치란다는 건 뭐냐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2번 이상 나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야 어느 한쪽에 일치를 시켜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언제냐면 접속사가 나왔을 때겠죠. 그렇지? 왜냐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2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접속사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주절과 뭐 종속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속절은 보통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저번에 접속사 파트에서 했었던 내용이야. 종속 접속사는 명사와 부사로 나뉜다. 근데 이제 명사는 어느 한쪽이 불완전할 때 완전한 쪽이 불완전한 쪽을 도와주는 거고 부사절 접속사는 둘 다 완벽할 때 한쪽이 다른 한쪽에 그냥 종속되는 의미야. 아무튼 자, 여기서는 지금 얘네가 이제 접속사 that을 썼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부사가 아니고 명사야. 아무튼 종속 접속사는 이렇게 주절에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되는 부분이 주절에 맞춰줘야겠지? 그러면 주절이 현재면 이 종속되는 명사절은 과거, 현재, 현재 완료, 미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뭘 쓰든 간에 아는 건 지금이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자, 근데 앞에가 주절이 과거면 기본 베이스가 과거기 때문에 이 명사절은
과거 또는 대과거밖에 쓸 수가 없어.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 내가 지금 현재야. 그러면 옛날 일도 알 수 있고 미래 일도 알 수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가 현재면 다 가능하다. 근데 베이스가 여기 과거면 현재의 일을 표현하기가 매우 애매하지. 과거 당시의 얘기를 그냥 과거에만 할 수 있고, 과거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대과거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절이 과거로 쓰이면 종속절은 과거 또는 대과거로만 쓸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으니까 밑에 예외를 한번 보고, 만약에 뭐 앞에가 과거여가 쓰였는데 이 종속절이 뭐 속담이나 격언 또는 뭐 습관 또는 뭐 일반적 진리 이런 걸 쓴다면 이 자리에 현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은 너네가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면 돼. 뭐 시제일치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위에처럼 딱 지켜줘야 되지만 그 명사절, 이 종속절이 이런 현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냥 거기에 맞춰 써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 봐봐. 과거를 썼어. 근데 대절이 현재야. 아까 과거면 뒤에 대절은 과거 또는 대과거만 쓴다 했잖아. 근데 이때는 왜 현재를 쓰냐면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이거는 일반적 습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알겠지? 고정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 볼게. 자, 화법 전환. 자,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말 그대로를 전달하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 걔를 원래 문장에 녹여서 넣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우면 따옴표 있는 거 직접 화법, 그렇지 않으면 간접 화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거의 다 간접 화법이지. 왜냐면 글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할 때는 이걸 우리는 직접 화법이라고 표현해. 자, 어쨌든 이 직접 화법이 나오면 얘를 간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바꾸는 방법은 say to는 tell로 바꿔주고, 따옴표는 that으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that으로 처리하면 따옴표 안에 있던 문장의 동사, 주어나 동사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와 맞춰준다는 거야. 그거 맞춰주고, 마지막에 이거 중요해. 이게 따옴표 안에는 오늘이지만 간접화법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나왔던 이 주절이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that day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부사구 변화가 있으니까, 참고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오는 그 교과서도 있고 특정 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 써야 된다. 자, 이거 연습 하나 해볼게. 그들이 나에게 말하길 우리는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통과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직접어법이겠지? 그럼 얘를 이제 간접어법으로 돌려보면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대절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들이 되는 거지. 이제 간접어법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they 다음에 동사는 이제 앞에 맞춰줘야겠지? passed the test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화법이 되면 대절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주절의 형태에 맞춰줘야 돼. 주절의 시제라든지 주절에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주절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이 내용이 좀 헷갈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다시 봐봐. 그들이 나에게 말하길. 자, 그들이 나한테 말했어. 뭐라 말했냐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우리 시험 통과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걔네 입장에서는 현재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바꿔보면 일반 문장처럼 바꿔보면 그들은 말했다. 나에게 대절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럼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얘한테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 시제와 맞춰줘야 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hey passed the tes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뒤에 뭐 부사고 오늘이 나왔다면 여기도 that day로 바꿔주는 거고 now라고 나왔으면 then이라고 바꿔주는 거고 이런 거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뭐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쓴다. 이거 이따 한번 다시 해봐.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직접화법이 있을 때, 자, 이번에 직접화법이 뭐가 나왔냐면 의문사가 나올 때도 있어. 의문문. 자, 그는 나에게 말했어. 뭐라 말했냐면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대.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거고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온다.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나? 간접 의문문 같은 거 생각나지?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나 간접 화법이나 비슷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say를 ask로 바꿔주고 의문사, 주어, 동사, 나머지를 써준다. 자, 대신에 간접 화법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나 동사 시제에 맞춰주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녀가 나에게 말하길 너 어디가? 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했대. 자, 여기 따옴표 있으니까 이거는 간접어법이겠지? 얘를 이제 직접어법으로 바꿔보면 이 문장 어떻게 바꿔야 돼?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는데 뭘 물었냐면 내가 어디 가는지 물었겠지? 내 입장에서는 나잖아. 그녀 입장에서는 너겠지. 그러니까 where I was going. 왜 이렇게 썼냐면 앞에 있는 주절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시제 맞춰주고 과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으면 우리 간접 의문문 하듯이 what이나 why 같은 게 없으면 if나 whether를 써주고 주어 동사 써준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그래서 앞에 있는 포인트 5번과 거의 흡사한데 이제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있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써주고 의문사 없을 때는 whether나 if 써주고 주어, 동사 써준다. 뭐 이 정도만 차이가 있겠지? 자, 7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직접화법이 명령문일 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얘는 그냥 투부정사만 붙여주면 돼. 이게 다야. 자, 해볼게. 만약에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 Stop lying. 거짓말 좀 그만해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직접화법을 간접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꾸냐면 she 뭐 동사는 tell이나 ask나 advice나 order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ask를 많이 쓰니까 asked 또는 뭐 ordered 또는 told me 써놓고 이거 앞에 투부정사 붙여주면 되는 거야. 또 to stop lying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간단한 거야. 이거만 하면 돼. 부정일 때는 투부정사 앞에 난만 붙여주면 되고. 됐지? 되게 쉬운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이때 강조, 동사 강조. 자, 이때 강조는 중학교 내신에서 꽤 자주 나왔었어.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을 떨어뜨려서 it, that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장 뒤에 쫙 써주고. 대신에 얘는 동사 수식은 동사 강조는 안 되지? 얘는 동사 강조도 안 돼. 그럼 동사 강조는 뭘로 하냐면 do나 does나 did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붙여주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이게 동사 강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 중에서 동사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때 강조, 동사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나 이런 조동사 이용한 강조가 있다.
9번 부정. 10번까지 있구나. 자, 부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not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애들이 쓰이고 문장에 들어가면 얘는 그냥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단어 전체나 문장 전체를. 자, 대신에 not or, not every, not always 같은 단어가 붙어들면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은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얘를 쓰지만 부분 부정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돼. 자, 마지막 10번 도치구문. 자, 이거는 이제 도치라는 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 했어. 강조를 하기 위해. 근데 아까 강조는 이때 강조라는 것과 두 강조라는 게 이미 있었잖아. 그럼 도치와 차이점 뭐냐면 도치는 문장 순서가 좀 달라. 이때 강조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제 도치는 문장 순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장 순서를 이용해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볼게. 어떻게 하냐면 문장이 이렇게 있어. 주어, 동사, 수식어 등등등등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수식어 A를 강조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랑 얘랑 순서 바꿔주면 돼. 이렇게 수식어, 주어. 얘가 A고 얘가 S야. 둘의 순서 그냥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강조되는 거야.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나는 집에 있다라는 말을 집에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자, 대신에 이거를 할 때 이 주어는 그냥 명사여야 돼. 사람 이름, 사물 이름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있어. 뭐 I, you, we 이런 거 있지? 이런 거일 때는 얘네 둘의 순서를 어떻게 바꿔내냐면 S랑 A를 서로 바꿀 수 없고 A만 맨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A, S, V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장에서 원래 이게 My dog is in the basket 원래 이거였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it이었으면 it과 in the basket을 못 바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in the basket만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왜? it은 대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 명사일 때는 주어랑 수식어랑 순서를 바꾸면 되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수식어를 그냥 맨 앞으로만 놔둔다. 이거 개념 기억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here이나 there이 이 뒤에 있었는데 둘의 순서를 그냥 바꿔놓았다 생각하면 돼. 대신에 이것도 역시 주어가 대명사면 수식어만 앞으로 가고 주어, 동사, 어순을 가져야 한다. 이거 기억해주고. 자, 마지막 부정어 도치. 자, 아까 부정어란 단어 배웠어. 뭐 이제 not이라든지 ne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문장을 부정하는 단어 자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거야. 부정어를 앞으로 빼. 그래서 부정어를 앞으로 뺀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조동사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조동사는 문장에서 조동사가 있을 때는 그냥 조동사를 쓰면 되는데 없으면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뭘로 조동사를 대체해? do나 does나 did로 대체한다. 우리 아까 강조할 때 쓰는 것처럼.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써놓고 주어 동사. 얘도 조동사가 없었지만 it라는 일반 동사의 조동사는 does이기 때문에 does 써놓고 주어 동사 쓴 거야. 얘도 마찬가지. express의 조동사는 did니까 did 주어 동사 썼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장에서 비동사가 나왔으면 조동사를 대체해서 그냥 비동사를 앞에 써놓고 주어 쓰면 되는 거야. 자, 문장 하나 써볼게. We rarely wake up late. 우리는 거의 늦게 일어나지 않아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rarely라는 단어가 부정어거든. 거의 뭐뭐 안 하는 이란 뜻이야. 얘를 이제 앞으로 빼고 싶으면
rarely 앞으로 빼놓고 조동사 누구? 없지? 그러면 wake up의 조동사는 누구? do일 거 아니야. do, be, wake up late 이렇게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만약 비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rarely 비동사 주어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어. 자, 이거 밑에 팁도 한번 봐. 이거는 이제 뭐 위의 개념이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뭐 문장 순서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이제 도치 개념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 앞에 문장을 한 번 더 동의할 때 누구누구도 역시 그래 할 때는 so 조동사 주어를 쓰는 거야. 이때 동사는 조동사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일반 동사 나오면 조동사 do, does, did 쓰라고 했지? 그 중에 하나 쓰고 동사, 그 중에 하나 쓰고 주어. 자, 해봐. 난 너를 좋아해 하고 그도 역시 너를 좋아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원래는 he likes you too 이렇게 쓰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그도 역시 그래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o 조동사 he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조동사가 없지. 그럼 얘를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거고 like의 조동사는 누구? 두잖아. 그럼 두 쓰면 돼. 근데 이제 뒤에가 3인칭 단수니까 더즈를 쓰겠지. 이렇게. 알겠지? 부정일 때는 앞에를 leader로만 바꿔주면 돼. leader. 이게 부정이니까 leader 쓰고 더즈 쓰고 주어. 비동사 나왔을 때는 do나 does 대신에 비동사 써주고.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고 이것까지 풀이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끝낼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여기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거 특히 화법 전환 있잖아? 이거랑 강조, 도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특히 화법 전환은 2학년 때 시험에 나오고 강조, 도치는 1학년 때 내신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뭐 시험 때 다시 하겠지만 미리 너네가 기본기를 좀 깔아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 쉬워지니까 미리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놔봐. 이제 숙제는 일단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알겠지?